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방송에서 전해드린 우리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북한 원정 경기 소식 다들 기억하시죠? 이 경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의 차원을 넘어 여러모로 말이 많은 경기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은 우리 선수들과 벤투 감독 및 최영일 단장, 이하 코칭 스태프와 지원 인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등 총 55명의 방문만 허락했을 뿐 응원단과 취재진의 방북은 일절 거부한 데다가 중계조차 허락하지 않아서 축구 팬들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은 문자 중계만으로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만 했는데요. 결과는 0대0 무승부였습니다. 더구나 해당 경기가 열린 김일성 경기장은 당초 수만 명의 관중들이 입장할 것이라는 말과 달리 평양 주재 외교관과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 등 극소수의 인원만 관람한 무관중 경기로 진행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이라는 나라가 비정상이라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평양 원정에서 돌아온 선수들과 벤투 감독 그리고 협회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온 증언들은 말 그대로 상상이란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평양 원정에 동행한 대한축구협회 홍보 마케팅실 김민수 대리가 언론과 같이 인터뷰에 따르면 양팀 통틀어서 경고가 4차례 나왔을 정도로 격한 분위기였고 선수들 간 충돌도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는 경기 내용도 거칠었다. 북한이 굉장히 격하게 경기를 치렀다. 선수들은 이게 축구인지 모르겠다는 강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수 단장으로 평양을 다녀온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도 북한 선수들은 경합 때 팔꿈치를 쓰거나 공중부를 다툴 때 무릎을 들이대는 등 과격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하고 여태 축구를 보며 그런 적은 처음이다. 북한이 그런 스타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주 거칠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정상적인 경기를 하려 하는데 경기 자체가 매우 거칠어졌다. 우리 선수들의 부상이 크게 염려됐고 부상 없이 잘 끝난 거로 만족하는 경기였다고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2박 3일간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을 때에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호텔 밖을 나가지 못하게 막아놨다. 호텔에는 우리 선수들과 관계자들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도 도착했을 때는 밤이라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돌아오는 날 창밖으로 본 것이 전부다. 크게 기억 남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팀과 동행한 협회 관계자들도 아무것도 못했다.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선수들과 스태프들은 호텔 밖을 나가지도 못했고 결국 경기를 할 때에는 호텔 안에서만 있었다고 합니다. 더 심한 건 대한축구협회의 식자료의 현지 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재료를 준비했는데 북한 측에서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요리를 해주려고 가져간 고기와 해산물이 들어있는 재료 3박스를 공항에서 압수했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듯이 북한도 농수산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긴 합니다. 사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져간 음식물이 반입될 수도 있는데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압수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반입 허가를 받은 것을 깜빡한 축구협회 측이 잘못한 건 맞지만 애초에 시간을 촉박하게 만든 원흉이 누구였냐 생각하면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결국 선수단은 재료 3박스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호텔에서 제공하는 식단으로 식사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소통이 원활치 못했던 이유를 물었을 때에는 호텔에서도 랜선이 없었다. 업무상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 랜선을 하나 가져왔다.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도 북한에서 내용을 검열했다. 뺄 내용에 대해서 빼라고 하기도 했다. 보내고 나서 곧바로 랜선을 가져가서 메일이 제대로 갔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제한된 시간만 인터넷 접속이 됐고 경기 당일 경기장에서도 인터넷이 안 됐다고 했고 협회 요청으로 경기장 기자석 중 딱 한 자리에 랜선을 설치했지만 연결해보니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았다며 호텔로 돌아가서 따로 요청한 랜선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질 것이라는 사실은 한국 선수단은 물론 아시아 축구연맹과 피파조차 경기 시작 직전에야 알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상상 이상입니다.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상대가 많이 거칠게 나왔다. 선수들 간의 충돌 때 심한 욕설도 우리에게 했으며 안 다쳐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다. 이런 경기에서 선수들이 부상 없이 돌아온 것만으로 의미가 있으며 다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는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비롯한 온갖 욕설이 난무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조차 심한 욕이라고 했을 정도면 북한 선수들이 얼마나 심한 욕을 했을지는 상상이 안 갈 지경입니다. 분위기가 분위기다 보니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가 치러진 뒤 이어지는 유니폼 교환도 이 경기에선 없었는데요. 기자가 손 선수에게 북한 선수와 유니폼 교환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손 선수는 어이가 없어하는 표정을 지으며 굳이 라고 답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저렇게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살벌했는데 어느 누가 선뜻 유니폼 교환을 하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선발 출전한 미드필더 황희범 선수는 해당 경기를 관전한 VIP 중 한 명인 요아킴 베리스트림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공개한 선수단 충돌 과정에서 북한 선수에게 맞은 폭력의 피해자로 밝혀져서 더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황희범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번 평양 원정에서 겪은 것을 다음 경기 때 갚아주고 싶다고 했는데요. 게다가 평양을 가기 전까지 북한 축구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던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감정이 생겼다. 내년 2020년 6월 4일 리턴 매치에서 갚아주고 싶을 정도로 했으니 분위기가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게다가 해당 경기는 생중계가 무산된 대신 그나마 북한으로부터 경기 영상에 담긴 DVD를 받긴 했지만 이 영상에도 예전에 아날로그 방송 시절에나 쓰던 SD급 영상이라 현재 한국에서 보편화된 HD 화면으로 재생할 경우에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았던 데다가 북한 측에서 이 영상을 코칭 스태프의 분석용으로 제공한 것인지 방송용으로 제공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했던지라 결국 방송사들에서도 중계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녹화 중계마저 무산되었습니다. 그나마 대한축구협회 측에서 이 영상을 편집해 하이라이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나마 부산당한 선수가 없다는 것에 안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역시 저렇게 극악의 끝을 달리는 환경에서 다치지 않고 잘 싸워준 우리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그저 평화 타령에만 매달리고 있는 정부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암만 우리 평화, 통일을 외치면 뭐합니까? 북한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똑같은데 말입니다. 괜히 지금 북한정 관련 기사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라지만 이번 남북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댓글들이 괜히 쏟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남북전이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북한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마저 완전히 버리고 지금 정부에게서 돌아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지내자고 해봐야 저들은 우리에게서 받아 먹을 것만 받아 먹고 결국 만만한 호구 취급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니까요. 이번 북한과의 축구 경기가 어떤 나비 효과를 몰고 올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